네, 안녕하십니까. 더욱 날카로워진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수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시황선생 반제역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번 주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흐름, 에너지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주 좀 그렇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오늘 유난히 건설기계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크릿 종목도 한 종목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코나아이라는 종목을 시크릿 종목으로 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시장이 왜 이렇게 해서 좋은지 또 왜 이렇게 나쁜지 제가 가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시장이 올라간지 내려간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그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저와 같이 하시면요. 주말이신데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이 시장에 대한 이해 넓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보시면요.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제가 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 대한 리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죠?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상한가가 올라간 이유가 CB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BDC, CB는 센트럴 뱅크, DC는 디지털 캐시에서 디지털 현금인데 이 중앙은행 디지털 현금을 카카오페이랑 같이 국책으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카카오페이보다는 좀 작은 종목이었고요. 그 당시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방송이 나갔겠죠. 이게 주말에 방송을 했으니까 이게 금요일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사실 윗골이 좀 올라가다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침에 만약에 이 종목을 접하셨다면 최소 뭐 4에서 5% 이상 수익을 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121선 타고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급등하고 난 다음에 며칠 더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윗골이 달고 좀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120선에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장중 9%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많이 안 빠졌네요. 그래서 5일선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물론 뭐 주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타로 해서 충분히 수익도 내셨겠지만 좀 더 보실 수 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물론 이 앞전에도 매집봉 비슷한 게 하나 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장대 양봉,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 크지 않은 이렇게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또 오늘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이렇게 앞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낙폭 과대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분명히 성장주로 보자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중에는 사실 이렇게 그 강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오늘 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이제 그렇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아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BDC 그렇죠? 중앙은행 디지털 캐시
현금 요것이 좀 더 이슈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한번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요즘 최근에는 제가 이제 재무 구조 이제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시대가 조금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분기 보고서나 여기서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이익 또는 단기순이익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보고서 위험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런 거 일단 먼저 보고요. 어쨌든 CBDC에 관련해서 그리고 요 코나이는 이제 CBDC 관련해서도 좋게 보이지만 또 이제 또 현대자동차에다가 요즘 뭐 내비게이션 바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 있죠. 이런 부분은 또 자율주행과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하게 자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좋은 퍼포먼스, 좋은 이렇게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보시게 되는데, 근데 금요일에 그 건설 기계가 유난히 강했습니다. 요번 주 내내 사실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계속 음봉 파란색이 연결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금요일 날 건설 기계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왜 건설 기계인가? 이 부분 짚어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알면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장의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전부터 눈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설기계 그죠 중장비라고 보통 얘기하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6.33%로 장을 마감했네요.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현대건설기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요거는 12% 거의 13% 가까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보다는 조금 둔하긴 합니다만 요거는 1.4%.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요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었죠. 두산바켓. 그래서 이게 두산그룹에 원래 두산인프라코어가 있었고 두산바켓 있었는데 바켓은 역시 아직도 두산그룹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는 현대중공 쪽으로 인수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테마주 좋아하시니까 데모, 그죠? 해인 뭐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SY, SY는 어제도 굉장히 그러니까 목요일도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때는 그동안 이제 SY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는데 이게 네옴시티에서 모듈러가 갑자기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금요일에는 또 젤렌스키가 푸틴하고 협상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 번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나중에 조금 보시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건설기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SY는 뭐 모듈러 건축든 뭐 다 건설인데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도대체 왜 이 섹터가 강했을까요? 사실 금요일 날 별로 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중국 항생이 좀 올라가는 듯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따라서 올라가려다가 막판에 좀 밀렸죠. 그런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강함을 유지했다라는 부분은 뭔가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호재 만발이죠. 그러니까 건설 쪽에 건설 토목 쪽에 호재가 일단 많습니다. 일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제 좀 경기 침체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아요.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슈가 됐죠. 사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제 협상할 수 있다. 사실 뭐 이번 주에는 사실 뭐 폴란드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이거 전쟁이 확전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러면서 좀 사실 좀 빠지는 흐름도 나왔었다가 또 그게 이게 미사일 러시아 게 아니야 그렇죠? 폴란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거가 이제 잘못 나간 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젤렌스키가 푸틴하고 협상할 수 있다 물론 뭐 바로 되지는 않겠죠. 바로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사실은 테마주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 좋은 확전되는 소식이 있으면 이게 좀 빠질 수도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옴시티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급등한 첫 번째 이유고요. 예, 이 부분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옴시티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건설, 토목이죠. 일단 지금 뭐 예, 현대건설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하고 터널을 지금 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토목, 건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비 또는 건설기계가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 그래서 네옴시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일단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중국, 예, 중국의 리오프닝 말씀드렸는데 뭐 관련해서 뭐 화장품 뭐 이렇게 급등했었죠 최근에. 예, 그랬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을 할 텐데 예, 건설 또는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경기가 위축되어 막 이렇게 했는데도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당연히 재건해야죠. 예, 언젠가는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네옴시티 뭐 어마어마하죠. 5천억 불, 그다음 뭐 700조, 뭐 어디서 뭐 1,400억 조를 1,400조를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700조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토목공사 또는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설 쪽에 또는 건설기계 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예, 금요일 날 폭등한 이유는 예, 우크라이나 재건 예,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저는 항상 이제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방송 통해서 매크로적 환경이 또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부분, 네, 그거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하고 또 매크로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짚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지수가 갭을 뚫고 잘 올라왔는데, 예, 요쪽 예, 갭을 뚫고 잘 올라왔는데, 잘 올라오다가 그렇죠? 예, 지난주 화, 수, 목, 금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금요일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눌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면은 계속 음봉이에요. 그래서 쭉 지난주에 이제 CPI 결과가 예상보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너무 좋아서 7.7, CPI가 7.7% 나오면서 예상보다 제 생각보다 7만 나와도 좋겠다 했는데 7.7이 나오면서 와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였구나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기대도 많았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따 뭐 나스닥도 좀 보겠지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걱정 덜 해도 되겠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덧뻗지를 못하죠. 제가 이렇게 뭐 선을 거나서 이렇게 거나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원래 한 2,500 정도까지는 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길래 그래서 한 2,550, 2,600까지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2,500, 그러니까 2,499까지 찍고 2,500을 못 찍고 예, 계속 음봉 이런 흐름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에도 뭐 중국이 좀 올라가면서 우리도 쫓아가는 듯하다가 또 막판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보합권을 유지한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추가 상승하는 좀 힘이 좀 약해요 현재.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는 외인들의 거의 뭐 한국 그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의 힘으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M&A 시장에서도 워낙 이제 외인들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라는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매도세가 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덧뻗지면 사실은 한국 시장 코스피는 이제 외인들이 거의 들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외인들의 매수세가 납니다. 근데 이제 외인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 힘있게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또 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거의 2,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유지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스닥 이제 뭐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뭐 코스피 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어제도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좀 횡보하는 그 추세인데 그렇지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워낙 진짜 폭발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야, 드디어 이번에 좀 위로 올라가나 했는데 이렇게 60선 뚫고 120선을 못 뚫고 지금 좀 내려왔어요. 그래도 어제 이건 뭐 목요일 기준입니다만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연준 의원직에서 세인트 블라드라는 제임스 블라드라고 하는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있는데 이번에 좀 강경한 편이에요. 말을 좀 이렇게 딱 내뱉는 편이라 가지고 금리 더 올릴 수도 있어 하면서 뭐 그래도 5%대까지 생각했는데 뭐 6% 7%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한때 뭐 마이너스 2%까지 거의 갔다가 근데 막판에 또 양봉이 나왔어요. 미국 시장은 그래도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21선에서는 지켜주고 그래도 CPI 결과는 좋았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 보더라도 흐름이 지난주에 그 강한 폭발적인 에너지가 왠지 좀 훼손이 된 듯한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우 지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아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30개의 기업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S&P 같은 경우도 그래도 여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베이스선을 유지해줬고 나쁘지 않은데 나스닥은 아직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시장의 변화가 있으면 뭔가 성장주라든지 이런 섹터가 좀 이렇게 좀 지난주에 사실 그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좀 한풀 꺾였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가장 또 중요시 봐야 될 것이 뭡니까? 국채금리 수익률이죠. 그래서 10년물은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CPI가 이렇게 7.7 결과가 이번에 좋게 나오면서 7.7 그러면서 이렇게 좀 국채금리는 좀 이렇게 많이 꺾이는 모습이고, 네, 이거는 뭐 다우나 S&P 좀 비슷하죠. 거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달러 인덱스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달러 환율도 사실 뭐 많이 우리도 내려왔죠.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위안화 때문에 살짝 사실 또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달러 환율도 많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되어 가는데 왜 나스닥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코스닥보다는 사실은 코스닥이 안 좋죠. 코스닥이 안 좋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뭐 주중에도 지난주에도 사실 요거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가상화폐 네 이쪽이 FTX 여기 파산으로 사실 여기 하나만으로 끝날 것 같으면 벌써 이게 진정이 됐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시장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확실성. 뭔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FTX 파산한 걸로 끝. 그러면 이제 정리가 일주일이면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물론 여기 요거 비트코인은 그래도 횡보하면서 좀 안정을 보이는 듯한데, 근데 뉴스가 자꾸 나와요, 뉴스가.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도 파산할 위험이 있다라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가 일단은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규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금융기관인지 금융기관이 아닌지 애매한 게 많죠. 솔직히 저도 많이 모릅니다만 시장이 잘 몰라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장주가 사실은 이제 CPI가 좋게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진 거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쭉 뻗지 못하는 부분이 그래서 보시면은 다우에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 없어요, 아예. S&P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스닥에는 그런 종목이 좀 있거든요. 연결이 어느 부분 간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도 거래소지만 이제 가상화폐를 매개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이런 걱정이 진짜 쓸데없는 걱정 보통 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뻗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제미니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제 조금 그쪽도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래소가 이제 상위가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우리가 증시나 이거보다는 여기가 시총이 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는 부분이 뭔가 조금 우리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찜찜함이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이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한번 보자. 이번 주말까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방향성이 생기다.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악재가 좀 해소가 되고 진정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내 거래소도 있습니다. 빗썸, 그렇죠? 업비트, 코비트, 그다음에 코인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뭐 상장사 관련도 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이제 그 거래소 2위입니다. 글로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FTX 파산이야? 그럼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네 하면서 좀 반등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로 좀 더 이렇게 좀 빠졌죠. 역시 쌍바닥 흐름인데 역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뉴스가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아직 해소가 다 안 됐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부분 시장이 안 좋아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베팅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흐름이 좀 되어지는 거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좀 해소가 좀 되어져야 우리가 좀 더 시장이 좀 더 강한 에너지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물론 뭐 12월에도 CPI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도 좀 기대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 또는 11월 PC이죠. 개인 소비자 지출, 소비 지출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금리 또는 이런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이 또 옛날에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확실성, 어떤 찜찜함이 있다라는 자체가 어떤 시장의 에너지를 좀 상쇄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비덴트 그렇죠. 아까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 그래서 사실은 뭐 옛날부터 주가 많이 내려서 이쪽 사실 이 부분이 섹터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안 좋은 흐름이긴 한데 이때도 앞에는 이제 뭐 인수한다 어쩐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의 흐름이 확실치 않다라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그게 제도적으로 아니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투스는 C2X라고 하는 자체 코인을 발행했는데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이번에 파산했던 FTX 그쪽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해서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그날 급락을 맞았어요. 물론 전에도 전조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모든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데 우리가 급락을 맞았습니다. 12%인가요? 이렇게 12% 급락 맞았는데 KTFX의 상장을 가상 자체 발행 코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피해는 거의 경미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강한 흐름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 주에 사실 저도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성장주 봐야 된다. 낙폭과대 성장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정보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게임쇼가 있었죠. 게임쇼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뭐 빈살만 왕세자가 물론 네옴시티로 방언을 하긴 하지만 게임에도
우리나라 이제 그 NC소프트라든지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게임 종목들도 이번 주가 좀 괜찮지 않을까 나름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 존재하면서 좀 좋지 못했죠. 앞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때 급등했을 때 위메이드가 급등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은 NC소프트 CEO도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방한을 했어요. 워낙 이번 주에 뭐 방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많이 크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방한을 했어요. 그러면은 위메이드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었죠. 올라간 잠깐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역시 여기는 위믹스라고 하는 여기도 자체 코인을 하는데 뭔가 좀 거래량이라든지 이게 좀 불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그러니까 투자 위험 이렇게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가 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이 회사들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본인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역시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이거만 아니었으면 게임주가 굉장히 뭐 위메이드 아까 뭐 컴투스 뭐 NC소프트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뭐 어제까지 좋았다가 뭐 금요일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렇죠? CPI 효과 때문에 뭔가 성장주도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연말에 산타랠리 우리가 기대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역시 FTX발 이런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베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이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사실은 코스닥이 좀 더 있고 그렇죠. 미국에는 이제 나스닥이 있다 보니까 나스닥 코스닥이 좋지가 못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건설 기계가 올라갈 이유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원래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의 테마를 탔었고 그리고 네옴시티도 알고 보면 건설 토목 일단은 뭐 그 광대한 사막에다가 토목공사 해야죠. 건설 기계 중장비 당연히 이쪽도 흐름 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양체 뭡니까? 일단은 부동산이죠. 건설. 이렇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큰 전 세계 글로벌한 건설 토목공사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런 호재가 진짜 만발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올라갈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수급적으로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뭐 가상화폐 관련돼 전혀 관련이 안 됐을 것 같은 섹터. 물론 뭐 그런 섹터가 뭐 더 있겠습니다만 건설 기계가 가상화폐하고 관련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회피하는 것이 다 이쪽으로 좀 쏠렸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수급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이쪽에 수급이 쏠렸던 이유. 그래서 금요일 날 유난히 강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도 들어오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 또 정보는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 말미에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이 많죠. 기존에 잘 갔던 종목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요즘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하면 데모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5,000원대부터 접했습니다. 이게 접했다라고 한 것은 제가 추천했던 종목은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유난히 좀 잘 모르는 독특한 종목을 잘 찍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상한가 한번 가기 전인데 그때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데 다 사실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근데 상한가 한번 가더니 5,000원대에서 지금 뭐 16,000원대, 17,000원대 올랐다가 16,000원. 그러니까 2배, 3배가 올랐죠. 그래서 뭐 소형 종목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보란 종목도 있고 굉장히 좀 흐름이 두산인프라코어 무거운 종목인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대건설기계, 금요일은 현대건설기계도 굉장히 큰 흐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테마 타고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ER 5배짜리, PER 5배 미만이면은 아직은 못 올라간 게 맞죠. 그래서 PER 5배짜리 미만의 건설기계,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렇죠. 재무구조도 좋은 그런 종목. 앞으로 올라갈 종목, 제가 아까 코너아이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종목을 시클 종목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따 끝까지 봐주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재 만발이죠. 그러니까 건설 쪽에 건설 토목 쪽에 호재가 일단 많습니다. 일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제 좀 경기 침체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아요.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슈가 됐죠. 사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래서 제렌스키가 이제 협상할 수 있다. 사실 뭐 이번 주에는 사실 뭐 폴란드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이거 전쟁이 확전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러면서 좀 사실 좀 빠지는 흐름도 나왔었다가 또 그게 이게 미사일 러시아 게 아니야, 그렇죠? 폴란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거가 이제 잘못 나간 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젤렌스키가 푸틴하고 협상할 수 있다. 물론 뭐 바로 되지는 않겠죠. 바로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사실은 테마주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 좋은 확전되는 소식이 있으면 이게 좀 빠질 수도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옴시티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건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금요일날 급등한 첫 번째 이유고요. 이 부분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옴시티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건설, 토목이죠. 일단 지금 뭐 현대건설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하고 터널을 지금 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토목, 건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비 또는 건설기계가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 그래서 네옴시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중국의 리오프닝 말씀드렸는데 뭐 관련해서 뭐 화장품 뭐 이렇게 급등했었죠 최근에. 그랬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을 할 텐데 건설 또는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경기가 위축되어 막 이렇게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당연히 재건해야죠. 언젠가는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뭐 어마어마하죠, 5천억 불, 그다음 뭐 700조, 뭐 어디서 뭐 1,400조를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700조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토목공사 또는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설 쪽에 또는 건설기계 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금요일날 폭등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항상 이제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방송 통해서 매크로적 환경이 또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부분.
네, 그거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하고 또 매크로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짚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눴는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건설 기계가 강했던 이유. 사실은 좋은 이유도 있지만 안 좋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조금은 여러분이 조금은 어두운 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요 번째 파트 두 번째는요. 사우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옴시티 여러분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흐름 나왔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래서 그리고 왜 또 이야기를 또 하는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았냐면 네옴시티 당연히 우리는 뭐 네옴시티 빈살만 왕세자 제가 뭐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했는데 사우디와의 상성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상자죠. 서로 그러니까 사우디랑 한국이랑 굉장히 서로 잘 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성. 근데 옛날부터 보면 물론 석유 파동도 있었고 사우디는 석유를 팔아서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많이 그때는 어려웠죠. 그때 이제 중동 붐이라고 해서 사우디에 가서 건설 현장 가서 피와 땀으로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벌어와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여전히 사우디는 석유가 많고 사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죠. 물론 뭐 지금 친환경이다 뭐다 해서 석유를 덜 쓰려고 하지만 아직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석유를 사우디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사우디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번에 네옴시티의 어떤 컨셉도 보면 석유가 없는 미래에 이 사우디라는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석유가 없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수소까지 물론 원자력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여러분들 뭐 UAM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게 수소기관차. 제가 이제 그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하고 터널을 파고 있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가 쓸까 했더니 수소 전기차, 기관차 하면서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종목이 갑자기 여기에 연관돼서 급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이게 큰 화제가 됐었고요. 종목에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뭐 이것뿐인가요? 그렇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뭐 친환경도 말씀을 드렸고요. 친환경 그렇죠? 우리나라 수소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또는 이런 그 풍력 우리나라 다 하죠.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만 있나요? 사실 뭐 요번에 크게 금요일날 살짝 방산이 뭐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방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 로템을 알고 보면은 또 이게 K2 전차 방산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도 관련돼 있고 기차 전차도 관련돼 있고 방산도 관련돼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사우디가 필요한 것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뭐 빈살만 바쁘시겠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옆에서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들렀다가 원래 일본 들리기로 했는데 일본 안 들릴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제가 급하게 와서 방송을 찍느냐고 확인한 건 아닌데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뭐 MOU 하고 했는데 일본 들으려다 그냥 갔대요. 패스. 뭡니까? 한국에 사우디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중국의 수주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언론은 많이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한국이 뭔가 좀 더 뭔가 잘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시간 딱딱 맞춰주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사실 뭐 여담입니다만 좀 더운 지방에 가면 사실 일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시간도 잘 맞춰주고 그리고 뭔가 이게 좀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방산도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건설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모빌리티 뭐 이런 거 다 나열하면 굉장히 한두 끝도 없죠. 그래서 요렇게 뭔가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NC소프트는 솔직히 좀 게임주 층은 좀 무겁고요. 예, 그다음에 위메이드는 뭔가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러면은 이게 오늘의 제가 이제 드디어 이게 시크릿 종목인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을까요? 욕심도 많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바닥 짚고 어깨, 지금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또 이런 종목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 종목은 한 시총 1조가 조금 안 돼요. 9천억대인데 여러분들 SM 아시죠? SM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지분을 최근에 4.2%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SM 주주님들은 사실 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SM 지분을 취득해서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게임과 메타버스 그런 NFT 연결이 되죠. 컨텐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게임 회사들이 재무 구조가 아까 좀 탄탄하다 말씀 많이 드렸죠. 그렇죠? 부채는 낮고 워낙 현금성 자산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성장하면 나중에는 큰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 시총이 1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1조 가까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NC소프트와 위메이드 두 가지 절충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헤드앤숄더 그래서 어깨 부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어떤 변곡점이 왔어요. 그리고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이 종목도 분명히 시세를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종목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데 나는 뭔가 한번 팍 뜨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한가도 한번 가지고 이런 종목들, 그렇죠?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제가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에 두 종목씩 이렇게 좀 약간 시총 가벼운 종목으로 해서 변동성 있는 종목으로 단타라든지 여러분들 저는 스윙을 할 수 있는 종목들 두 가지씩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거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시크릿 종목 아까는 시총 1조 가까이 되는 약간 그렇죠? NC소프트와 위메이드의 중간 정도 되는 종목 그리고 이 종목은 시총 1,000억대예요. 좀 가볍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게임 종목 역시 게임 종목인데 여러분들 P2E 아시죠? P2E. 그래서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P2E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살짝 뭔가 좀 움찔움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역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뭐 그동안 뭐 네이버 또는 카카오 뭐 반도체 굉장히 좀 바닥을 좀 기고 있죠. 2차 전지에 비해서 무겁게 내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예전에 게임 종목들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튀면 한번 튀면 좀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런 거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러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략하는 방법들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매일 두 종목씩 장전에 장중에 드린 거 아닙니다. 장전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리딩 투자 전략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낙폭 과대입니다. 그리고 소형 종목이지만 제가 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안 좋은 종목을 안 드려요. 그래도 재무구조 우수하고 실적도 받침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도 오늘 13%까지 올라갔다가 121선을 뚫었다가 살짝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 한번 보세요. 앞전에 한번 또 장대 양봉 한번 있었죠. 여기 그리고 여기도 한번 또 오늘.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좀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집봉이라고 하기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세력이 먹고 털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주가를 유지하고 살짝 좀 흔들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또 장대 양봉. 뭐 원래 CBDC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카카오페이랑 같이 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과도 약간 관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비를 자동 업데이트 해주는 거 있죠. 그런 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현대자동차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자율주행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또는 이렇게 뭐 블록체인에서 뭐 블록체인 사실 가상화폐가 좀 불안했습니다만 여기는 CBDC예요. 중앙은행입니다. 디지털 현금. 그래서 요 관련이 됐고요. 그래서 요 종목 보시면은 이거는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오늘 더 큰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냥 13%에서 마감했는데 역시 다음 주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역시 낙폭화되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형 종목도 있고 소형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원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요.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원하시는 큰 수익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우연하게 이제 팍스 TV 틀었다가 제가 나온 거 보고 이제 들어오셨다는 분도 요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쉬면서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사실 분석도 많이 하면서 좀 더 날카롭게 여러분들 시장도 더 확실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도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시황 선생 시즌 2, 저 반지혁 대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많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제 방송 보면 다들 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